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죽음보다 더한 운명에서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죽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음식을 소화하는 능력을 잃고 가족들이 무력하게 지켜보는 가운데 쇠약해지며 생존을 위해 완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 말입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22년 동안 저는 서울에서 소화기내과 전문 병원장으로 일해왔습니다. 저는 소화기 질환을 앓는 15천 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사실은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위기능 부전으로 응급수술을 받게 된 사람들의 83%가 수개월 동안 똑같은 7가지 경고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스트레스라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그들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해보십시오. 갈비뼈 바로 아래, 왼쪽 부분을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압통이 느껴지십니까? 누를 때 약간 아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계속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위는 이미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거의 걷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딸이 부축을 해야만 제 진료실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4개월 만에 14kg이 빠지셨습니다. 피부는 회색빛이었습니다.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1년 넘게 가벼운 위 불편감을 느껴왔지만 무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산제를 드셨습니다. 생강차를 마셨습니다.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제게 오셨을 때는 위 점막이 너무 심하게 손상되어 음식에서 영양분을 흡수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루 3끼를 먹으면서도 말 그대로 굶어 죽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 전에 회복시킬 수 있는 시간은 3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손상이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위가 도움을 요청하는 기회의 창입니다. 그리고 그 창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닫히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는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위는 하룻밤 사이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망가지면서 하루 중 특정 시간에 나타나는 특정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신호를 일반적인 소화 문제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이 신호들은 위에 보호점액층이 파괴되고 있고 소화효소 생성이 무너지고 있으며 장장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부분적으로 소화된 음식이 혈류로 새어 들어갑니다. 면역체계가 공격합니다. 염증이 온몸으로 퍼집니다. 수년이 아니라 수개월 안에 이것은 어떤 약물로도 막을 수 없는 연쇄적인 장기 부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패턴이 수백 번 반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침 식사 후 타는 듯한 느낌을 무시한 기업 임원, 점심 식사 후 더부룩함을 단순히 과식이라고 생각한 은퇴한 교사, 한밤중에 위통증을 단지 위산역류라고 생각한 할머니. 그들 모두 제 응급실에 입원하게 되었고 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영양 공급관을 달아야 했고 다시는 정상적인 음식을 먹을 수 없는 미래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저에게 희망을 주고 당신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7가지 경고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그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며 골든타임 동안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위 기능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손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증상을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악화를 되돌리고 정상적인 소화 건강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7가지 경고 신호를 모두 공개할 것입니다. 그것들이 하루 중 정확히 언제 나타나는지, 각각이 당신의 위 상태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위 점막을 적극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흔한 음식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소화기관을 회복시키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저녁 식사 전에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22년 동안 저는 서울의 가장 큰 병원 중 한 곳에서 소화기내과 과장으로 일해왔습니다. 저는 5천명이 넘는 환자들이 제 진료실을 거쳐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밤에 잠들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매주 저는 완전한 위기능 부전 상태로 응급실에 도착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매번 그들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했다고,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했다고. 그들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기능 부전은 심장마비처럼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극적인 쓰러짐도 없습니다. 거리를 질주하는 구급차도 없습니다. 대신 그것은 속삭입니다. 매일 당신이 무시하는 작은 신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의를 기울일 때쯤이면 손상은 이미 치명적입니다. 위기능 부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위 점막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소화효소를 생성하는 세포들이 하나씩 기능을 멈추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음식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능력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의료 차트에 이것을 쓸 때마다 손이 떨리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위가 치명적인 기능 부전 상태에 도달하면 여러 장기 시스템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하기까지 8개월도 채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로 지금 저는 그 전 수개월 전에 나타나는 7가지 경고 신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20년 동안 환자 데이터를 분석한 후 확인한 신호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응급 환자의 90%가 최소 6개월 동안 무시했던 것 말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경고 신호는 제가 새벽 메스꺼움 패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메스꺼움이 아닙니다. 시간에 주목하십시오.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메스껍거나 약간 속이 안 좋다고 느끼십니까? 아무것도 먹기 전에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위 점막이 손상되어서 밤새 위에서 만들어지는 소량의 위산조차도 이제 노출된 아래 조직을 자극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에는 보호용 점액막이 있습니다. 피부를 보호하는 비옷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보호막이 무너지면 위산이 아래 근육층으로 직접 화상을 입힙니다. 새벽에는 위산 농도가 가장 높은 시점입니다. 위 점막이 손상된 상태라면 이때 가장 심하게 느끼게 됩니다. 작년에 제 환자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씨라는 분이셨습니다. 68살이셨습니다. 진료실에 오셔서 7개월 동안 매일 아침 약간의 메스꺼움을 느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가벼워서 거의 알아채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셨습니다. 물을 마시면 사라졌다고 합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내시경 검사를 해보니 위점막의 40%가 이미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응급 상황까지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위험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메스꺼움은 가볍게 느껴집니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시하게 됩니다. 합리화하게 됩니다. 어젯밤에 너무 늦게 먹었나?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스트레스 때문인가? 그리고 무시하는 매일 아침마다 위점막은 조금씩 더 무너집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난 2주 동안 이런 새벽 메스꺼움 패턴을 3번 이상 경험하셨다면 이미 위험 구역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켜봐야 할 일이 아닙니다. 기다렸다가 어떻게 되나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영구적인 손상이 생기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이제 2번째 경고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완전한 위기능 상실로 발전한 환자의 87%에서 이 증상을 봤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2번째 신호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특별히 나타나는 지속적인 입냄새와 함께 목 뒤쪽에서 느껴지는 쓰고 금속성 맛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히 치아 문제나 점심에 먹은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하사탕을 먹고 껌을 씹고 위가 필사적으로 전하려는 신호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이 오후 입 냄새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위 점막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충분한 보호 점액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위산이 점막 자체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입자의 발효 과정을 만들어 가스를 배출합니다. 이 가스들이 식도를 통해 다시 올라와 오후 시간에 나타나는 특유의 쓰고 금속성인 맛과 냄새를 만듭니다. 왜 특별히 오후일까요? 위산 생산은 점심 소화를 처리하기 위해 전고에서 오후 3시 사이에 자연스럽게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점막이 손상되면 충분한 보호 점액 없이 이 위산 최고 시기가 최대 발효를 만듭니다. 가스는 점심 후 4시간 후에 배출되기 때문에 오후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강남에 사시는 68살 박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저를 찾아오셔서 8개월 동안 오후 입냄새로 고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3군데 다른 치과에 가보셨답니다. 치약을 6번이나 바꿨습니다. 심지어 문제라고 생각해서 치아 2개를 뽑기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입냄새는 매일 오후 시계처럼 정확하게 계속되었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해보니 심각한 위축성 위염이 있었습니다. 위 점막이 너무 심하게 손상되어 어떤 부분은 종이처럼 얇았습니다. 천공이 생기기까지 단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위산이 위벽에 실제로 구멍을 뚫기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분은 단순히 입냄새라고만 생각하셨습니다. 직장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부끄러워 하셨습니다. 그 사이 위는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던 겁니다.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위 점막 자체에는 통증 수용체가 없습니다. 실제 위 통증을 느낄 때쯤이면 손상이 이미 근육층 깊숙이 침투한 것입니다. 입 냄새와 쓴맛은 종종 몸이 줄 수 있는 유일한 조기 경고입니다. 가슴 중앙 갈비뼈 바로 아래 부분을 만져보십시오.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그곳에 압통이 느껴지십니까? 이제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를 닦은 후에도 오후에 더 심해지는 입 냄새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식사 후 몇 시간 지나서 나타나는 쓰거나 금속성 맛을 느끼셨습니까? 오후에 가족이나 동료들이 대화할 때 살짝 뒤로 물러서던가요? 이것들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긴급 신호입니다. 위가 준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사소한 불편함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금속성 맛은 특히 위험합니다. 이것은 위산 조절이 너무 잘 안 되어서 실제로 상부 소화관에서 미세한 출혈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금속성 맛은 자신의 피가 위산과 섞인 맛입니다. 아주 소량이라도 그 독특한 금속성 느낌을 만듭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2주 이상 오후 입냄새를 경험하고 계시고 쓰거나 금속성 맛이 함께 있다면 골든타임 기간에 있는 것입니다. 위는 아직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호들을 무시하는 매일매일 그 기회의 창은 닫히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세 번째 경고 신호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위기능 상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게 해준 신호입니다. 제 경력 동안 이 패턴이 수백 번 반복되는 것을 봤고 매번 환자분들은 저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선생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주에 깊게 들어주십시오. 세 번째, 경고 신호는 아무리 쉬어도 나아지지 않는 지속적인 피로감과 함께 나타나는 예상치 못한 체중 감소입니다. 다이어트를 해서 살이 빠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2달 안에 한 5kg이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옷이 헐렁해집니다. 가족들이 제대로 먹고 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위장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위점막이 어느 정도까지 악화되면 더 이상 충분한 소화효소를 생성할 수 없게 됩니다. 이 효소가 없으면 몸이 먹은 음식을 사용 가능한 영양소로 분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3끼를 먹고 있어도 몸은 본질적으로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이 몸을 통과하지만 세포는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근육이 소모되기 시작합니다.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다른 장기들도 작동할 연료가 없어서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의 팔뚝 위쪽을 만져보세요. 거기 있는 근육을 꽉 쥐어보세요. 예전보다 더 부드럽게 느껴지나요? 더 얇아졌나요? 이것이 근육 소실이고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제 진료실에서 이 신호를 무시한 환자들을 측정했습니다. 단 4개월 만에 일부는 근육량의 20%를 잃었습니다. 20%입니다. 이것은 계단을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것과 중간에 멈춰 숨을 고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이 신호에 대해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과 함께 오는 피로감이 정상적인 피곤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따라다니는 뼛속 깊은 탈진 상태입니다. 피곤한 상태로 일어납니다. 집중할 수 없습니다. 설거지나 빨래, 개기 같은 간단한 일도 버거워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래,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위장 기능 저하가 매일매일 당신의 생명력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씨라는 환자분이 매우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3개월 만에 6kg이 빠진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체중이 줄어서 실제로 기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신진대사가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셨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시장에 걸어가는 것도 어지러워서 거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딸이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내시경으로 위점막을 검사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쟁터처럼 보였습니다. 심각한 위축, 효소 생성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해해야 할 정확한 일정표가 있습니다.
1단계, 식욕이 약간 떨어집니다. 2단계, 노력 없이 체중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3단계, 피로감이 들어와서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4단계, 영양분을 받지 못해서 다른 장기들이 기능을 잃기 시작합니다. 2단계에서 4단계까지 약 6개월에서 8개월이 걸립니다. 그것이 당신의 골든타임입니다.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이 과정을 되돌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럼 즉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매주 체중을 추적하세요. 기록하세요. 다이어트 없이 2주 동안 1kg 이상 줄어들면 위험 신호입니다. 둘째, 특정 시간대의 에너지 수준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위장 기능 저하로 인한 피로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가장 심합니다. 매일 이 시간 동안 완전히 기진맥진하다면 위장이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시하고 좋아지기를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장 기능 저하로 인한 체중 감소는 가속화됩니다. 천천히 시작하다가 갑자기 빨라집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저를 찾아올 때쯤이면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네 번째 경고 신호는 가장 많은 사람들을 제 응급실로 보내는 신호이고 너무 조용히 일어나서 가족들이 거의 너무 늦었을 때만 알아차립니다. 모두가 축복으로 축하하는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울 뒤에 숨어있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노력 없이, 다이어트 없이 더 많이 운동하지 않고 한 달에 3kg 이상을 잃었다면 위장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위장이 제 역할을 멈췄기 때문에 몸이 스스로를 먹어치우고 있는 것입니다. 소화 효소가 사라졌습니다. 위 점막이 너무 손상되어 영양분이 고장난 파이프를 통과하는 물처럼 시스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 동안 실제로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왜 즉시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장이 기능을 잃으면 충분한 펩신과 염산을 생성하지 못합니다. 이것들은 먹은 음식을 장이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작은 분자로 분해하는 화학 물질입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배불리 식사를 해도 몸은 거의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음식의 단백질이 근육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비타민이 혈액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몸이 패닉 상태가 되어 에너지를 위해 자신의 근육 조직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체중계에 올라가서 미소를 짓고 더 좋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장기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온 68세 여성 박 씨와 정확히 같은 패턴을 봤습니다. 자랑스럽게 제 사무실에 와서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20년 동안 지니고 있던 체중을 드디어 감량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주 만에 5kg이 사라졌습니다. 딸은 훌륭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검사했을 때 팔에 힘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국냄비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다리가 떨렸습니다. 즉시 내시경 검사를 지시했고 제가 발견한 것은 제 손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위 점막이 마른 종이처럼 보였습니다. 신경이 너무 손상되어서 느끼지 못한 궤양이 있었습니다. 그녀를 죽일 수도 있었던 천공이 일어나기 3주 전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팔뚝 위쪽을 만져보세요. 꽉 쥐어보세요. 단단한 근육이 느껴지나요? 아니면 만졌을 때 반죽처럼 부드럽게 느껴지나요? 옷은 헐렁해지는데 더 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약해진다면 위험구역에 있는 겁니다. 이건 건강한 체중 감소가 아닙니다. 건강한 체중 감소는 활력을 느끼게 합니다. 위기능 저하로 인한 체중 감소는 화장실 가는 것만으로도
피곤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해보셨으면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의자에 앉으세요. 팔을 가슴 위로 교차하세요. 이제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서 보세요. 쉽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힘드신가요? 만약 힘들다면 근육량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는 위가 단백질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응급 상황입니다. 이 경고 신호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은 의사들도 종종 놓친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오히려 축하합니다. 체중이 줄어서 당뇨 수치가 좋아 보인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살이 빠졌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저는 3명의 다른 의사를 만난 환자들을 봤는데 모두 웃으면서 잘했다고 말하는 동안 그들의 위는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말 무섭게 만드는 것은 이겁니다. 60세 이후에 근육량을 잃으면 완전히 회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몸은 뼈를 보호하고 심장을 강하게 유지하고 엉덩이를 부러뜨리고 독립성을 끝내는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그 근육이 필요합니다. 잃는 근육 1kg마다 휠체어가 필요해지고 자녀들이 식사를 도와주고 옷을 입혀주고 화장실에 데려다 줘야 하는 상황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니 노력하지 않았는데 체중이 줄었다면 앞으로 2주 안에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5번째 경고 신호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이것은 매주 가장 많은 사람들을 응급실로 보내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극적으로 그들은 도착하면 모두 같은 말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 심각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정상적인 식사를 갑자기 끝낼 수 없게 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점차 적게 먹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났을 때 불편할 정도로 배부르기 전에 단 2주 전에 먹던 것의 절반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끔찍한 실수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식욕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실제로 위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재앙적이며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 전까지 3,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위의 운동 기능이 멈추고 있습니다. 리드미컬하게 수축하고 음식을 소화 시스템을 통해 밀어내야 하는 근육벽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음식은 위에 돌처럼 앉아 있습니다. 발효됩니다. 독성가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최악인 것은 위 내벽의 위산이 자신의 조직을 먹어 들어가는 것을 막는 보호 점액층 생산을 멈추라는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한 환자가 있었는데 서울 강남구에 사는 68세 박 씨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진료실에 와서 전에는 밥 한 공기와 국, 반찬을 즐겨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부르고 메스꺼워지기 전에 서너 숟가락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2달 동안 무시했습니다. 마침내 저를 만나러 왔을 때 내시경 검사를 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녀의 위 내벽은 전장처럼 보였습니다. 죽은 조직 조각들, 심한 염증, 그리고 그녀의 위는 제대로 수축하는 능력의 거의 60%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딱 제때 발견했지만 한 달만 더 지체했다면 튜브를 통한 영구적인 영양 지원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해하셔야 할 것은 이겁니다. 조기 포만감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축복이 아닙니다. 위가 나는 기본적인 일을 하는데 실패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위급 경보입니다. 이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주의하세요. 정상 섭취량의 3분의 1만 먹은 후 갑자기 배가 부르다고 느끼고 이것이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위 운동성이 이미 손상된 것입니다. 식사 후 2시간 이상 음식이 상복부에 무겁게 앉아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또 다른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날수록 악화되는 복부 팽만을 경험한다면 특히 저녁에 위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부분은요? 이 증상은 다른 위 기능 저하를 가속화합니다. 음식이 위에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위 정체라는 것을 유발합니다. 지연된 배출은 압력을 만듭니다. 그 압력은 위산을 위쪽으로 밀어올려 식도를 손상시킵니다. 또한 위가 밤새 내벽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휴식 기간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당장 자신을 테스트해 보세요. 지난주 식사를 되돌아보세요. 접시에 음식을 더 자주 남겼나요? 그냥 그렇게 배고프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나요? 가족들이 새처럼 먹는다고 말했나요? 이런 관찰을 무시하지 마세요. 한국에서 위 질환을 치료한 22년 동안 저는 이 패턴을 수백 번 봤습니다. 위 기능을 온전하게 유지하며 살아남은 환자들은 이 변화를 알아챘을 때 즉시 행동한 사람들입니다. 급식 튜브나 영구적인 소화장애로 끝난 사람들은 저절로 나아지는지 기다려보자고 말한 사람들입니다. 운동성 실패가 시작되면 위는 스스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악화될 뿐입니다. 이것을 되돌릴 황금 시간은 증상을 알아챈 첫 달 이내입니다. 3개월 후에는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6개월 후에는 일부 손상이 영구적이 됩니다. 지금 이 경고 신호를 자신에게서 인식한다면 오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이제 6번째 경고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가 이미 보호 내벽의 60% 이상을 잃었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서 정확히 이 패턴을 봤고 모든 단일 그때 그 환자분은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6번째 신호는 제가 한밤중 각성 패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상복부에 타는 듯한 느낌과 함께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정확히 통증이라기보다는 깊고 쑤시는 불편함으로 잠을 설치게 됩니다. 물을 좀 마시고 조금 걸어 다니다가 결국 다시 잠이 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저녁 식사로 인한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위장이 이 특정 시간대에 당신을 깨운다면 그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비명입니다. 실제로 당신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렇습니다. 위는 주기적으로 위산을 생성하는데 가장 강한 위산 분비는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건강한 위에서는 보호 점액층이 위벽을 위산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하지만 그 점막이 손상되면 위산이 노출된 조직을 직접 태웁니다. 이것은 평범한 속쓰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는 동안 위 조직이 실제로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강남에 사시는 67세 박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이런 한밤중 각성이 8개월간 지속된 후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침대 옆에 우유 한 잔을 두고 깰 때마다 마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내시경 검사를 했을 때 저는 그분 위점막의 40%가 이미 흉터 조직으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위가 수축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정상적인 식사를 소화할 만큼 충분한 소화 효소를 생성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완전한 위기능 상실 직전이었습니다. 이 신호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시간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사 후에 증상을 경험하고 그것을 음식과 연관시킵니다. 하지만 한밤중 각성은 빈속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손상이 당신이 먹은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손상은 구조적입니다. 당신의 위는 비어있을 때조차 더 이상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밤에 상복부 불편함으로 깨어난다면 당신은 위험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전에 가벼운 간식을 먹으면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실제로 매우 나쁜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위산이 너무 공격적이어서 자가 파괴를 막기 위해 음식을 완충제로 필요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음식을 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계속될 수 없습니다. 불편함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갈비뼈 중앙 바로 아래 부위를 만져보세요. 부드럽게 눌러보십시오. 그곳에서 압통을 느끼고 한밤중 각성이 함께 있다면 위 점막이 이미 손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한 달이나 일주일 더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골든타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한밤중 각성에서 돌이킬 수 없는 위 손상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흉터 조직이 영구적이 됩니다. 당신의 위는 다시는 완전한 기능을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자유롭게 사는 대신 평생 증상을 관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박 씨는 운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상태를 제때 발견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너무 오래 기다린 환자들을 잃었습니다. 한밤중 각성이 2년간 지속된 후 저를 찾아왔을 때는 선택지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일부는 부분 위 절제술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서울에 있는 저희 병원에서 수개월간 영양관을 달고 유아처럼 다시 먹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패턴을 인지하신다면 내일 아침부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제 수백 명의 환자를 응급위 수술로부터 구한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따라야 할 정확한 단계들입니다. 각 단계마다 구체적인 의학적 이유가 있으니 아주 주의에 깊게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단계, 아침 위 재설정 의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입에 다른 어떤 것이 들어가기 전에 미지근한 물 정확히 한 잔을 마시십시오.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차도 아닙니다. 청아 같은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 단순한 행동이 놀라운 일을 합니다.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 후 위 점막은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찬물은 시스템에 충격을 주어 보호 점액층을 수축시킵니다. 뜨거운 음료는 거짓 염증 신호를 만듭니다. 하지만 미지근한 물은 위세포를 부드럽게 깨우고 시스템에 어떤 충격도 주지 않으면서 보호 점액 생성을 자극합니다. 그런 다음 아무것도 먹기 전에 정확히 30분을 기다리십시오. 이 30분 동안 위는 소화 효소를 준비하고 점막으로의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저는 이 단 하나의 습관만으로 초기 단계 위 손상을 역전시킨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두 번째 단계, 단백질 분배 방법입니다. 위는 점막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 매일 정확히 60g의 흡수 가능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단백질을 한 끼에 먹는 것은 완전히 쓸모없습니다. 위는 한 번에 약 20g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발효되어 위벽을 손상시키는 독성 가스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단백질을 3끼로 나눠 넣어야 합니다. 아침에 50g, 점심에 20g, 저녁에 20g. 20g은 어느 정도일까요? 계란 2개입니다. 또는 손바닥 크기의 두부 한 조각.
또는 간콩 3큰술. 적어두십시오. 20g. 하루 3번. 치유를 원한다면 이것은 협상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단계. 위험 음식 제거 목록입니다. 즉시 제거해야 할 3가지 음식 범주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가공빵과 페이스트리입니다. 정제된 밀가루는 위 점막을 코팅하고 효소 생성을 차단하는 끈적한 반죽을 만듭니다. 둘째, 설탕이 첨가된 모든 음식입니다. 설탕은 보호점액층에 직접 구멍을 태우는 암모니아를 생성하는 해로운 박테리아를 먹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은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할 것인데 저녁 6시 이후에 생야채입니다. 위산 생성은 해질녘 이후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밤에 먹은 생섬유는 소화되지 않은 채 몇 시간 동안 있으면서 발효되고 생성하는 위벽을 늘어나게 하고 약화시키는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저는 이 한 가지 실수로 급성위 팽창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환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번째 단계, 회복 시간대 지키기. 위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세포 회복 작업을 가장 활발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회복은 위가 완전히 비어 있을 때만 일어납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4시간 전에는 마지막 식사를 끝내셔야 합니다. 11시에 주무신다면 저녁 7시 전에 마지막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간식도 드시면 안 됩니다. 과일도 안 됩니다. 이 4시간 동안 위는 소화를 완료하고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치유를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매일 밤 이 시간을 놓치신다면 어떤 영양제나 약도 당신의 위를 살릴 수 없습니다. 5번째 단계, 걷기 원칙. 매 식사 후 정확히 12분간 걸으십시오. 5분도 아니고 30분도 아닙니다. 12분간 가볍게 걷는 것입니다. 이 특정 시간이 소화에서 혈액을 빼앗지 않으면서 위 운동성을 자극합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 계셨는데 바쁜 공기도 심한 통증 없이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12분 규칙을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6주 만에 정상적인 양을 아무 불편함 없이 드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걷기는 가볍게 하셔야 합니다. 가파른 언덕은 안 됩니다. 빠른 속도도 안 됩니다. 그냥 꾸준하고 편안하게 걸으시면 됩니다. 이제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내일부터 내 위를 보호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다음 달도 아닙니다. 내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위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존중하십시오. 제가 설명한 대로 정확히 이 방법을 따르십시오. 가족 중 50세 이상 되시는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다음 달 누군가의 응급실 방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22년간의 임상 경험을 이 5단계에 담았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위를 보호하십시오. 생명을 보호하십시오.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의사가 말한 7가지 경고 신호 중 어떤 것을 경험하고 계시며 오늘부터 위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변화를 만들 것인지 말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건강 정보를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이런 중요한 증상을 무시하고 계실지 모르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조기 발견이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